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또 2주의 크블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2주의 KBL 주제는 이제 외국 선수 총정리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지금 KBL에 외국 선수들이 좀 새 얼굴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좀 10개 팀 하면은 총 20명인데 이 선수들의 평균 키를 한번 제가 재보니까 205cm더라고요. 아주 네. 계산기예요, 아주. 네, 경력자로만 구성한 팀은 SK와 LG. 네, 사실 SK와 LG를 제외하면은 대부분의 팀들이 이제 새로운 얼굴들 많이 데려왔습니다. 예, 그렇죠. 장신화에 관련돼서 좀 더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평균 키가 205cm다. 평균 키가 205cm라는 거는 이제 지난 시즌에 사실은 그 LG의 뭐 이제 좋은 활약을 보였던 뭐 LG의 캐딜 아렌 선수 204cm 이 선수가 좀 지난 시즌에는 큰 편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올해는 평균 키보다 작다. 이제 라렌이 평균 외국 선수 평균 신장이 못 미친다. 이게 되게 중요한 이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평균 신장 자체가 2m 5cm 정도이고 이게 KBL 쪽 공식 이제 발표에 따르면은 예년 기준 한 4cm 정도 평균적으로 커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당장 2m 10cm인 선수만 봐도 제프 윌이라든지 존이그 분우, KT 존이그 그쵸? 분우도 있고 그리고 이 선수는 착화 신장으로 제시 고반도 2m 10cm. 네. 그러니까 이렇게 큽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2m 하면 좀 작은 느낌이 들어요. 그쵸. 예. 그러니까 사실은 리온 윌리엄스도 이 선수 빅맨인데 196.6cm면 예년이면은 조금 뭐 크진 않지만 그래도 뭐 힘도 좋고 이러는 괜찮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은 솔직히 단신 빅맨이라고 봐야 돼요. 진짜로. 예, 포워드 신장이에요. 지금 그쵸. 외국 선수 기준으로. 그래서 이 변화가 전체적인 외국 선수 판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니까 일단은 다들 신장이 커졌기 때문에 네. 각 팀의 이제 국내 선수들이 이 높아진 외국 선수들의 높이에 대처하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이고. 그쵸. 예. 이제는 뭐 용수, 뭐 이승현 선수한테 용수라는 이런 닉네임이 붙었었는데 이제 용수가 진짜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오리온 같은 경우도 말씀드렸다시피 제프 윌을 데려와서 오히려 인사이드는 외국 선수에게 맡기고 이승현 선수는 지금 제가 알기로 체중 감량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려는 네. 이런 변화를 3.5 보이고 번으로.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외국 선수의 전체적인 신장이 높아졌기 때문에 작은 선수들은 어떤 경쟁력을 보여줄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 KT의 1옵션 외국 선수 마커스 데릭슨 같은 경우는 2m 1cm예요. 네. 이 선수도 사실 작은 편이라고 봐야겠죠. 네. 올 시즌 기준으로는 이 선수가 과연 다른 팀의 2m 10cm, 2m 6cm, 8cm 이런 선수들과 매치업이 됐을 때 수비를 어느 정도 해줄 것인가. 근데 이런 이제 것들. KT 같은 경우에는 데릭슨을 외곽으로 빼서 좀 하고자 하는 그 외곽 농구, 이제 데릭슨이 3점 슛이 좋은 빅맨이던데 이 선수 이제 외곽으로 빼고 공격 시에는 수비 시에는 또 수비의 강점인 존 이그분을 투입하지 않을까 저는. 근데 이게 또 핸드볼이랑 배구랑 또 다르잖아요. 그건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뭐 공격할 때는 이 선수 넣고 수비할 이게 물론 이제 뭐 마지막 포지션에서 타임아웃 불러서 그런 식으로 네, 교체가 네, 네, 피바 네. 룰상에서는 네. 가능하지만은 어쨌든 어느 정도는 계속 공수를 계속 해주고 어느 정도는 공수를 계속 해줘야 되니까 물론 이제 김혜영 기자의 말 중에 굉장히 또 일리가 있는 부분이 좀 수비가 필요한 쿼터 그쵸. 아니면 매치업 혹은 상대 네. 이럴 때는 또 이제 이 부분으로 집중적으로 투입할 수 있겠죠. 네. 그거는 되게 또 중요한 그러니까 이제 포인트고. 뭐 서동철 감독님이 예. 상대에 맞춰서 바로 계속 이거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SK가 조금 선수 구성을 빨리 했잖아요. 외국 선수 구성을. 예. 전체적으로 보면 평균 신장이 가장 낮은, 외국 선수의 평균 신장이 가장 낮은 팀이 아닌가.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다만 이 팀은 또 이렇게 해도 큰 어떤 문제는 없는 게 전반적인 선수들 신장이 너무 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가드진부터 포워드진 그리고 빅맨 국내 빅맨도 굉장히 많고 맞아요. 오히려 네. 미네라스를 스몰 포워드로 쓰는 초장신 라인업을 구성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지금 이제 문경 감독 본인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들을 좀 활용을 해서 경기를 풀어가지 않을까 지켜봐야겠지만 저는 예. 이제 어쨌든 평균 신장이 높아지는 건 맞는데 전체적인 외국 선수의 경쟁력이 너무 높아졌고 신장 자체가 높아져서 과연 결국엔 또 1대1이 되는 상황이 있을 거란 말이죠. 외국 선수들끼리. 뭐 원희 선수가 대체로 그런 상황에서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왜냐하면 미네라스는 원래 수비력엔 좀 약점이 있는 선수고 체력적인 약점도 또 있기 때문에 원희가 그런 상황이 많이 놓일 텐데 과연 수비가 될까? 저는 좀 그런 부분이 궁금합니다. 어떤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지.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주목해야 될 게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뭐 경력 얘기도 했지만은 네. 같이 그럼 이어가도록 하죠. 지금 전반적으로 NBA 경력자도 네. 많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네. 거기다가 신장도 커지고 네.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급이 달라졌어요. 그쵸. 예, 진짜 급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어. 지난 시즌까지 뛰었던 선수들에게 되게 미안하지만은 네. 예년 같으면 한국에 오지 않았을 선수들이 많이 왔고 맞습니다. 그 선수들 예전 몸값을 보면은 한국 KBL 샐러리 캡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선수들이 있어요. 네. 몇 명이 네, 특히. 네, 예, 네. 그러니까 그런 선수들이 한국에 와버렸기 때문에 판도가 완전히 다를 것이다. 그쵸. 전체적으로 느바를 경험했던 선수들이 많이 이번에 들어왔는데 헨리 심스 전자랜드에서 데려온 선수인데 이 선수는 조지 타운대를 졸업했고 그리고 그쵸. 2012, 2013 시즌부터 4시즌 동안 느바에서 또 뛰었고 네. 그리고 또 14, 15 시즌에는 느바 필라델피아 소속으로 경기에서 또 뛰었고 70경기 이상 뛰었죠. 네네 좀 73경기를 총 뛰었거든요. 뛰면서 8득점 4.9 리바운드를 또 기록했고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또 느바를 또 경험한 제프 위디 이 선수는 2013년 느바 드래프트에서 포틀랜드 트레일 블레이저스에 처음에 지명이 됐다가 2라운드로. 예, 그렇죠. 2라운드 9순위로 지명이 됐다가 뉴올리언스 펠리컨스로 바로 트레이드되는 면면들이 사실은 너무 화려해졌습니다. 그러니까 NBA 갔으면 와 일단 이거부터 나왔는데 지금 이번 시즌은 거의 한 반 이상이 NBA 경험이 있어요. 다 그쵸. G리그도 가봤고 투웨이 계약도 맺어봤고 네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NBA 경력은 메리트가 아니다. 전반적으로 다 NBA 경력이 있고 결국에는 수준 자체가 높아졌다. 이 얘기는. 예, 네네. 그러니까 물론 뭐 NBA 경력이 있다고 KBL에서 꼭 잘하는 게 아닙니다. 그쵸. NBA 경력이 있어도 망하는 선수도 많고 네네. 사실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감독님들이 되게 조심하기도 해요. 일단 좀 더 봐야 된다. 적응 여부를. 그렇지만은 전체적인 수준이 높아졌고 이것은 결국에는 외국 선수 판도가 완전히 뒤바뀔 것을 그쵸. 좀 의미한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래도 구간이 명간이라는 말이 되게 많이 나왔었죠. 맞아요. 그리고 뭐 새 시즌 외국 선수를 영입을 추진해도 각 팀들이 기존에 있던 외국 선수들을 결국 또 영입하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죠. 이게 뭐냐면 KBL 샐러리 캡의 한계가 있고 그 샐러리 캡 안에서 영입할 수 있는 선수 풀도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선수 이 팀 갔네 이번에 약간 이런 식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엔 달라요. 이번에 진짜 알 수 없다. 예, 최고 외국 선수는. 그래서 과연 그동안 이제 우리 크블 외국인 선수들 상대로 대장 역할을 했던 라거나 선수가 과연 예년만큼의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느냐 이게 좀 많은 화두로 떠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라거나에 대해서 계속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라거나가 지금 같은 팀에 있는 타일러 데이비스와의 어떤 네네. 출전 시간 경쟁 지금 1인 출전 제도이기 때문에 과연 이것부터 일단 이길 수 있는가. 그러니까 라거나 본인은 아이라 클라크가 모비스 시절에 자신에게 해줬던 것처럼 뭐 멘토 역할 해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은 물론 이제 선배로서 멘토 그쵸. 역할 해줄 수 있죠. 또 타일러 데이비스가 그 외모에 안 맞게 되게 어립니다. 97년생. 예, 제가 뭐 누구 노안 지적할 입장은 아니긴 한데 97년생 최연소 중에 한 명이에요. 지금 타일러 데이비스 지금 화나가지고 잘 네네. 타일러 해야겠네요. 또 이 타일러 데이비스의 기량만큼은 그 경력만큼은 상당하기 때문에 어린 나이에 불구하고 라거나가 안심을 할 수 없는 입장이다. 그러면 라거나는 과연 KCC에서 확실한 출전 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는가? 더불어서 KBL에서 이전의 입지를 이어갈 수 있는가? 예, 그러니까 이 문제가 되게 화두가 될 수밖에 없죠. 이 라거나와 함께 모비스에서 선수 생활 때 이대성은 네. 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좀 물어봤어요. 네네. 이번에 되게 화려해지고 전체적으로 수준이 높아진 건 맞지만은 이게 KBL만의 한마디로 설명할 수 없는 KBL만의 공격과 수비의 어떤 전술적인 특징이 있다. 이 리그의 특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 리그 특성에 되게 적응하는 게 외국 선수는 진짜 중요하고 그거에 적응 못하면 아무리 경력이 화려해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게 KBL이다. 에런 헤인즈를 예로 들더라고요. 에런 헤인즈가 처음 왔을 때 바로 이 선수 경력이 KBL 밖에서의 경력을 보면은 이때까지 왔던 다른 외국 선수들 비교하면은 훨씬 밀리지만은 KBL에서는 계속 최고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게 정말 중요하고 에런 헤인즈를 봤을 때 라거나도 비슷한 케이스다. 라거나가 지금 7, 8년 동안 한국에서 뛰면서 그 한국만의 스타일을 알고 충분히 적응했고 또 그거를 다 증명해냈으니까 물론 봐야 알겠지만은 잘해낼 거라고 생각한다. 근데 또 이대성 선수 말도 맞는 게 크블만의 어떤 그 공격과 수비 그 크블만의 어떤 특수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에 적응하는 게 분명히 필요하기도 하고 그럼요. 그렇기도 하고 뭐 라거나 선수 말도 또 맞는 게 월드컵에서 그 아르헨티나의 국대 빅맨 그렇죠. 루이스 스콜라. 네, 루이스 스콜라 상대로도
잘 버텨줬습니다. 근데 다만 저는 이제 외국 선수 한두 명이 좀 괜찮은 선수가 온 게 아니라 이번 시즌에는 전체적인 어떤 경쟁력이 올라갔다. 전체적인 선수들의 어떤 면면이 다 좋아졌고 근데 그 와중에 또 라거나 선수가 이 옵션의 위치를 받아들일 수 있을지 네 그리고 이 어떤 코칭 스태프의 역할이 저는 올 시즌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KCC는 그냥 라거나 선수도 좀 챙겨줘야 될 것이고 타일러 데이비스도 잘 타일러야겠죠. 잘 계속 두 번 미는구나. 네. 첫 시즌이니까 이제 리그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잘 도와주셔야 될 것 같고, 네 그런 이제 생각이 들고 일단 이번 시즌 외국 선수 이슈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해봤는데, 저는 올 시즌 진짜 외국 선수들 다 너무 기대가 되고 얼른 이 선수들이 리그가 개막해서 이제 얼른 이 선수들의 그 경기 뛰는 플레이를 보면서 또 리뷰하는 시간. 네, 벌써부터 좀 기다려집니다, 저는. 정말? 아, 정말로? 진심으로 기다리고 있어요? 정말로 사실 왜냐면 네. 이런 프리뷰는 이게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금 노잼이에요. 왜냐면은 그냥 저희가 소개만 해드리고 이렇다 예측만 해드리는데 실제로 플레이를 보고 이 선수들의 어떤 생활상이라든지 뭐 경기 중에 어떤 예상은 이랬는데 실제는 이렇더라. 이런 네. 것까지 들어가면 또 재밌잖아요. 아, 그럼요. 네네. 네. 또 여러분들도 이 외국 선수들에 대해서 또 궁금하신 거라든지 아니면은 또 뭐 이 선수들의 어떤 모습이 기대된다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또 저희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바!